자, 좋습니다. 자, 유형 6번 보니까, 자, 이번에 단체에 입장할 때 할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놀이공원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입장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단체로 왔을 때 조금 깎아주는 거 본 적 있니? 그죠? 항상 그 입구에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뭐 메뉴판이란다. 그 뭐냐 이렇게 요금표 써져 있잖아. 그래서 뭐 어른들은 얼마씩, 뭐 청소년 얼마씩 이런 게 써 있는데 옆에 보면은 단체로 왔을 때는 조금 깎아준다라는 게 꼭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체 할인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글씨가 지워지냐? 그죠? 그죠?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미술관 전시회 입장료는요, 기본으로 그냥 들어가면 얼마래? 한 사람당 3,000원씩 받는데, 30명 이상의 단체가 몰려왔을 때는 한 사람당 2,500원씩 조금 깎아준다고 합니다. 되니? 자, 근데 지금 보니까 30명보다 조금 안 왔대. 조금 못 왔는데, 30명 미만의 단체는 몇 명 이상부터 단 30명 단체 티켓을 다 사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제 단체로 한 뭐 몇 명이 몰려왔어요. 그 이제 고민을 하겠지. 이 인원이 그냥 돈 주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단체 티켓을 사가지고 조금 깎아서 들어가느냐, 둘 중에 어떤 게 더 싸게 먹히느냐를 고민을 때려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보니까 어떤 걸로 들어가고 싶어? 일반적인 티켓이 아니라 단체 티켓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즉, 단체 티켓이 더 싸게 먹히는 거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은요, 그지? 몇 명 이상부터 단체가 더 유리한가라고 물어봤으니까 관람객 수, 입장객 수를 X로 잡아야 되지 않겠니? 그죠? 사람 수를 물어봤으니까 입장객 수, 그죠? 입장객 수를 X명, 이렇게 우리가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시계 모양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시계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일단 할인 안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일반 요금이 있지 않겠니? 일반 요금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단체 티켓을 사는 거 있지 않을까요? 단체 티켓.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누가 더 싸게 먹히고 싶은 거야? 단체 티켓을 사는 것이 더 싸게 먹히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요렇게 돼야 되겠죠. 되니? 그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갈 때 얼마가 될까요? 한 사람당 3,000원이라 했죠? 3,000원씩 X명이니까 일반 요금으로 들어갈 때는 3,000X1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되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단체 티켓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티켓. 단체 티켓은 한 사람당 얼마씩 받는데 2,500원씩 받는데요. 몇 명부터? 최소 몇 명부터 곱하기 30명부터는 단체 티켓의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2,500 곱하기 30이 단체 티켓의 금액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단체 티켓이 더 싸게 먹기 싶은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되니?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쉽네요. 뭐 이양할 것도 없다. 3,000X1은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나 숫자 계산 못하는데. 야, 2,500 곱하기 30이 75만 원, 아니, 얼마냐? 7만 5천. 미안해요. 선생님이 좀 계산에 약하거든요. 그지? 뭐 수학생이 뭐 저래?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아마 욕하고 있을 텐데, 그죠? 선생님 계산 되게 못해요. 그죠? 계산 되게 못합니다. 그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자, 그래요. 어쨌든 2,500 곱하기 30 하면은 75,000원이 되겠죠. 자, 양변을 3,000원으로 나눠주면은 이쪽은 X가 되겠고요. 이쪽은 뭐가 되겠냐? 25가 되겠네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가지고 X는 25보다 크다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X가 2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최소 몇 명부터? 26명부터 단체 티켓이 더 싸게 먹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7번째 유형. 야, 이거 너네들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원가, 정가, 이익에 관한 문제. 너네들 이거 되게 힘들어한다니까? 그지? 자, 한번 좀 설명을 좀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원가라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파는 가게 사장님이라고 치자. 그 어떤 물건을 팔려면은 일단 그 물건을 내 돈 주고 사와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 내 돈 주고 사오는 그 원래 가격을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문구점 사장이야. 요거를 1,000원에 사왔어.
1,000원에 사온 요 돈은 1,000원짜리가 바로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내가 1,000원에 사왔으니까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소비자들한테 판다는 건 뭐야? 1,000원보다는 더 비싸게 팔아야 내가 이익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어서 나도 먹고 살지 않겠니?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소비자들한테는 1,500원에 팔았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중간에서 얼마의 이익을 얻은 거야? 1,500원에서 원가 1,000원을 빼주면 나는 순수하게 500원의 이익을 얻는 거 아니겠니? 이게 바로 원가, 정가, 이익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되니? 자, 그럼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19번 문제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네요. 그래, 이런 문제도 보면 실생활에서 많이 쓰인다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뭐 장사 혹은 이제 뭐 물건을 파는 뭐 쇼핑몰 사장님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는데 너네들 그 돈 계산 되게 잘해야 돼. 그죠? 그러면 막 1차 부등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충 이거 몇 개 이상 팔아야 나한테 이익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 계산이 여러분들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벌어요. 그지? 자, 좋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는 알려줬네요. 그래요. 자, 원가는 6,000원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거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옆에다가 정리를 해가면서 풀어.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죠? 자, 원가가 6,000원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즉, 사장님이 6,000원 주고 먼저 사온 거야. 그죠? 자, 원가가 6,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깎아서 할인해서 팔아서 그래도 원가 2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니? 자,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있습니다. 원가 물어봤어? No! 원가는 6,000원이라고 알려줬어요. 정가를 물어봤잖아.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럼 뭘 X로 잡는다? 정가를 소비자들한테 파는 정가를 X1이라고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정가 그대로 팔았니? 아니야. 물건이 잘 안 팔렸나 봐. 이 정가 X1에서 몇 퍼센트를 깎았대? 10%를 깎아서 팔았대요. 그죠? 그러면 10% 깎았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야, 전체 100% 중에서 10%를 깎으면 결국 몇 퍼센트의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야? 90%의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 아니겠니?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됐느냐? 원래 가격 1에서 10%면은 분수로 나타나는 100분의 10 아니요? 100분의 10을 빼주면은 요게 바로 90%에 해당하는 100분의 90 아니겠니? 얼마에 대해서? 정가에 대해서 90%의 가격으로 팔았대요. 이거가 바로 뭐가 된다? 할인가가 되겠네. 되니? 그죠? 그러면 할인해서 판 가격은 1-100분의 10x 즉 요거는 100분의 90x1에 팔았구나. 요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가면서 푸세요. 됐니?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깎아줘도 사장님 입장에서 미쳤냐? 그치? 손해보면서 물건 팔게. 그래도 이익은 남겨야지. 어떤 이익을 남기대요? 원가에 대해서 20% 이상의 이익은 얻고 싶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그 이익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들한테 팔았던 100분의 90x1에서 순수하게 내가 번 돈, 이익을 계산하려면 뭘 빼줬니? 원가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원래 들어간 돈 6,000원을 빼주면은 요 돈이 뭐가 된다? 사장님이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이 되겠죠. 그 이익이 얼마 이상? 원가의 몇 퍼센트? 20%, 100분의 20 되겠죠? 원가의 20%보다 많이 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원가의 2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짝대기는 있는 부등호를 써야 되겠습니다. 되니? 식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할인가가 100분의 90x1이니까 100분의 90x1에서 원가를 빼주면 그게 이익이 되는데 그 이익이 어떻다? 원가에 대해서 20%보다 이상이 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차근차근히 식을 세우면은 어느새 1차 부등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계산은 생략할게요.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요거 막 정리하면은요. 9x는 72,000원보다 크거나 같다. 최종적으로 x는 8,000 이상이다 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냐? 우리가 정가를 X를 잡았잖아. 정가를 최소 얼마 이상으로 잡아야 된다? 8,000원 이상으로 잡아야 된다. 8,000원 이상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예, 원가, 정가, 이 이익이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그 원가고 정가고 그다음에 이익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 원래 들어가는 사장님이 원래 사왔던 자기 돈을 원가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파는 가격을 정해진 가격, 정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사장님이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정가에서 원가를 빼주면은 버는 돈,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잘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연습 많이 필요해. 그죠? 요 프린트뿐만 아니라 문제집에서도 또 다양한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세요. 됐니? 자, 지체하지 않고 유형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도형과 접목을 시킨 1차 부등식 활용 문제를 보는데, 야, 도형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분들 도형 관련된 공식들 되게 많이 까먹는다? 야, 삼각형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그걸 까먹는다니까? 내가 돌아버리겠어, 아주 그냥 그런 애들 보면. 그죠? 그리고 뭐 원기 중에 부피 구하는 거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밑넓이가 동그라미지. 원의 넓이 구하는 거 까먹는다니까? 돌아버리겠어요. 아, 나 진짜. 그래서 예전에 윤 PD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형 공식,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도형의 그 단골로 나오는 도형 기본적인 공식들을 또 총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더 준비해볼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도형 관련된 기본적인 공식들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 잔소리. 됐니? 그죠? 그래요. 자, 2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요. 자, 지금 보니까 사다리꼴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치? 자, 사다리꼴을 보니까 그래요. 자, 윗변의 길이가 일단 7cm락 하네. 윗변의 길이가 7cm락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어떻다고 하니? 높이라면 딱 90도로 내리꽂는 요거를 바로 높이라고 하죠. 높이가 몇 cm래? 4cm라고 하네요. 그죠? 근데 아랫변이 나와 있어? 아랫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침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있네. 그죠? 아랫변의 길이가 몇 cm 이상이냐고 물어봤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대충 눈치 깠겠죠? 아랫변의 길이를 xcm라고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됐니? 아랫변의 길이를 xcm라고 잡아야 될 것 같네요. 됐니? 자, 근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떻고 싶대? 40제곱cm보다 이상이 되고 싶대. 요 녀석이,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40제곱cm보다 이상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려면 요 아랫변의 길이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냐? 그죠? 이거 기억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잔소리 그만하라고 PD가 지금 나한테 지금 옐로우 카드 날렸어요. 그죠? 라이브 방송 했는데 오히려 막 구독자들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저 선생 막 잔소리 많이 한다고? 그러지 마요. 그지? 사랑해요, 얘들아. 그지? 잔소리해서 미안해, 얘들아. 그지? 나 이런 거 소심해. 나도 집에 가면 또 막 생각 많이 한단 말이야. 그죠? 자, 여러분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아니겠니? 그죠? 그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식으로 세워보자고. 되니?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7 더하기 x를 먼저 해야 되니까 괄호 쳐라. 괄호 안 치면 틀린다. 계산 순서 꼬여가지고. 그죠? 이거를 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계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 괄호 쳐야 돼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얼마야? 4가 되겠고요.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되지 않겠니? 그죠? 그럼 요거가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텐데 그 사다리꼴의 넓이가 40제곱cm보다 이상이 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식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나 딴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공식 정도에서 식 세운겨. 됐니? 자, 그러면은 7 더하기 x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은 40 이상이다 라는 1차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푸는 건 간단하네요. 야, 되는 놈들부터 먼저 계산하면은 요거 약분 때리니까 2 되지 않냐?
그리고 2를 분배 법칙 때리면은 14 더하기 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방이 안 바뀌고 4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자, 14 넘어가니까 여기다 쓸게요. 14 넘어가면은 2x는 40 빼기 14. 계산 뭐지? 아, 26이죠. 26이죠. 26 이상이다. 부등호방이 안 바뀌고 마지막으로 2로 나눠주면 x는 1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아랫변의 길이가 최소 몇 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13cm 이상은 되어야 40보다 크게 나온다.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됐니? 이제 다음 유형, 9번 유형 한번 넘어가도록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다. 거속시 나왔습니다. 우후. 야, 너네들 거속시 진짜 싫어해. 거리, 속력, 시간. 그죠? 야,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속시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들이 거리, 속력, 시간 이거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잘 몰라. 거리가 뭔지, 속력이 뭔지, 시간이 뭔지 이거를 잘 막 머릿속에 뒤에 엉켜가지고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데 이거를 지금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촉박하고요. 선생님이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연립방정식 활용인가? 연립방정식 활용 폴더에 보면 거속시 기본 개념 정리해 놓은 강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쉽게 설명해 놨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연립방정식의 활용 폴더에 들어가면은 거속시 관련된 기본 개념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참고를 좀 해줘요. 그죠? 내가 진짜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거속시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거속시 관련된 공식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겠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자, 이번엔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뭐였다? 시간분의 거리 아니었니? 그죠? 거리 나누기 시간이네요. 세 번째, 시간에 대한 공식은 거꾸로였죠? 시간에 대한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가 된다. 요 세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우기가 정 거시기 하면은, 그 있잖아, 그 무당벌레 그림. 무당벌레 그림. 아니, 마우스인가? 그죠? 항상 그 교재에 많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이거. 여기가 위에가 거리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속력. 시간이 되겠죠? 그죠? 요 그림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도 뭐 공식이 헷갈릴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됐니? 오케이. 지금 보니까 우리 윤 PD님께서 거기 그 링크를 따로 올려줬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관심 있으면 또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약간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죠. 거속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자, 지금 보니까 유형 9번하고 유형 10번이 다 거속시인데 조금 유형이 달라요. 똑같은 거속시라도 좀 그 안에서 유형이 달라서 이렇게 해서 좀 두 개로 나눠봤는데 자, 유형 9번을 보니까 도중에 속력이 바뀌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그죠? 그냥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중간에는 느릿느릿 걷다가 중간에 갑자기 빠르게 뛰어가. 중간에 속력이 바뀌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A 지점에서 12km 떨어진 B 지점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3km로 좀 느릿느릿 걷다가 도중에 시속 5km로 조금 더 빨리 걸었네. 속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까지 12km의 거리를 가는데 몇 시간 몇 분이네? 3시간 20분 이내에 들어오고 싶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시속 3km로 걸어야 할 거리는 최대 몇 킬로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그림을 통해서 그리는 거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되니? 자, 여기가 A 지점이에요. A 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니? B 지점까지 가고 있는데 A에서 B까지 몇 킬로 떨어져 있대요? 총 12킬로가 떨어져 있대요. 됐니? 그죠?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12km를 가고 있는데, 자, 그럼 중간에 출발해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대? 시속 3km로 천천히 걸었대. 그러다가 중간에 어느 지점부터는 뒷부분은 어떻게 했대요? 시속 5km로 속도를 좀 업해가지고 더 뛰어갔다고 하네요. 됐니?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뭐냐면은요, 시속 3km로 걸어간 거리가 몇 킬로냐고 물어봤잖아요. 됐니? 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A에서 요 중간 부분까지는 일단 속력은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니? 시속 5km의 거리로 걸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니?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얘가 아니라 이 녀석의 거리를 물어봤죠? 그러면 시속 3km로 걸어간 요 거리를 xkm라고 잡아야겠네요. 됐니? 미지수 잡았네. 자, 그러면 시속 5km로 걸어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자동으로 몇 킬로가 될까? 전체 12에서 x를 빼주면 되지 않겠냐? 그치? y 잡지 마. y 잡지 마세요. 그치? 여기 연립방정식 아니야. 그치? 12에서 x 빼주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뒷부분의 거리는 자동으로 12-x km가 된다. 이렇게 딱 거리까지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 잘 이해가 가지요? 자, 근데 정작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자, 이거는 시계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일단, 자, 시속 3km로 걸어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시속 5km로 걸어간 시간이 있지 않겠니? 그 두 개의 시간을 다 더해서 몇 시간 몇 분 이내? 3시간 20분 이내에는 들어오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시간이 3시간 20분보다는 적어야 하지 않겠어? 3시간 20분보다 더 짧게 들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3시간 20분 이내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내라는 게 뭐냐면은 3시간 20분까지는 봐준다는 거야. 3시간 20분을 넘어가는 건 안 되지만 3시간 20분 이내 거기까지는 봐줄게. 즉 3시간 20분까지는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짝대기가 있는 부등호를 써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또 괜히 쓸데없이 감점당하지 마세요. 3시간 20분 이내라는 거는 3시간 20분까지는 봐준다.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힘들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한번 수익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자, 우리가 지금 시속 3km 걸어간 시간이 필요하죠. 시속 5km로 걸어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시간에 대한 공식 배우지 않았니? 시간에 대한 공식은 뭐였죠? 속력분의 거리 아니겠어요? 아까 전에 속력하고 거리 다 알려줬잖아. 대입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시속 3km로 걸어간 시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시속 3km로 걸어간 속력은 얼마나 될까요? 속력은 시속 3km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는 xkm니까 3분의 x 시간이 걸린 거네. 되니?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시속 5km로 걸어간 시간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속 5km니까 말 그대로 속력은 시속 5km가 되겠죠? 그리고 그 거리는 12-x km 아니야? 그러면 시속 5km로 걸어간 시간은 5분의 12-x 시간이 되는 거죠. 큰일 났다. 나 목 쉬는 거 아니야, 지금? 오! 자, 쏘리.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시간을 다 더해서 3시간 20분보다 적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 봐봐. 지금 죄다 시간 단위로 막 치지 않았냐? 그럼 요 3시간까지는 괜찮은데 20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잖아. 20분을 시간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60분의 20시간 아니냐? 즉, 약분 때리면 3분의 1시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오랜만에 대분수를 갖다 쓰면은 그러면 얘는 3과 3분의 1시간이 되지 않겠니? 그럼 3시간 20분을 시간 단위로 바꾸면 최종적으로 3시간 20분은 3분의 10시간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시간 단위 잘 맞춰서 환산을 해야 돼요. 그죠? 3시간 20분이니까 나 진짜 어떤 경우는 충격적이었던 게
3.20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겠고요. 3시간 20분을 3분의 10시간으로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잘 환산을 해서 식에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어우, 진짜 중요한 거야.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좋습니다. 저 어쨌든 식을 세웠습니다. 3분의 x 더하기 5분의 12 마이너스 x는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1차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었겠고요. 자, 계산을 생략할게요. 계산을 생략하면은 요건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 x가 7 이하이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걸어간 거리, 즉 xkm는 최대 몇 킬로까지? 7km까지는 시속 3km로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지요. 됐니? 자, 2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문제에 녹아있는 그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28번 문제를 보니까 자,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 시간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기차를 타기 전에 잠깐 근처에 상점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출발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대? 1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멍 때리고 기다리기 심심하니까 근처에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너무 멀리 가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걷는 속도는 일정한데 너무 멀리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냐? 기차 놓쳐요. 그러면은 내 걸음걸이 속도로 최대한 어디까지는 찍고 땡할 수 있겠다. 그 범위가 나오지 않겠니? 그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니? 그래요. 자, 문제 보니까 그래요. 출발 시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걷는 속도가 어떻대? 역과 상점을 시속 2km의 속력으로 걸어서 왕복하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그냥 찍고 땡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 사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물건 사는 시간은 15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지? 그렇다면은 물건 사는 시간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역에서 몇 킬로미터까지만 갔다 올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니? 자,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역에서 그 상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최대한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물어봤잖아. 그럼 뭘 x를 잡는다? 역에서 상점까지의 그죠? 거리를 x라고 잡아야 될 텐데 자, 이거 당연히 제대로 잡아야죠? x 킬로미터야 미터야? 문제에선 킬로미터로 주어졌으니까 x 킬로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시계 모양을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계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그지? 자, 일단 상점까지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상점 가는 시간. 오케이? 그리고 도착해서 물건 사는 시간이 있지 않겠니? 그죠? 물건 사는 시간. 그리고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세 가지의 시간을 다 더해서 몇 시간 이내로 갔다 와야 된다는 거야? 1시간 이내로 갔다 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모든 시간을 다 합한 거가 1시간보다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죠. 그러니까 1시간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판단할 건 짝대기의 여부죠. 이거 1시간 이내라고 했죠. 1시간 이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시간까지는 봐준다는 거야. 1시간이 넘어가면 기차 놓치지만 1시간까지는 봐준다. 1시간은 포함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짝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치? 그래서 1시간 이내로 갔다 와야 되는 이런 모양의 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시간에 대한 공식을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 속력분의 거리. 됐니? 좋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가 걷는 속도가 시속 2km죠. 그러면 2분의 거리는 얼마래? x 같잖아. 2분의 x 시간이 걸려서 일단 가는 시간이 되겠네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물건 사는 시간인데 몇 분 걸렸대? 15분 걸렸대요. 그러면은 2분의 x시간 더하기 물건 사는 시간 15분 이렇게 쓰면은 뒤진다. 너 말이 너무 심했다. 안 돼요. 안 돼. 야, 지금 다 시간 단위로 맞췄잖아. 근데 여기다가 15분이라 해서 그냥 여기다 15분 넉하게 써놓으면은 이거는 15분이 아니라 15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 그러면은 15분을 당연히 시간 단위로 환산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15분은 60분의 15시간 아니야? 약분 때리면 4분의 1시간이에요. 그죠? 요거 이렇게 환산을 한 다음에 식에다가 적용하세요. 큰일 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물건 사는 시간이 4분의 1시간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돌아오는 시간이죠. 똑같은 속력, 똑같은 거리니까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시간 또한 2분의 X시간이 걸리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상점 가는 시간, 더하기 물건 사는 시간, 더하기 돌아오는 시간이 몇 시간이네? 1시간이잖아. 근데 1시간은 60분으로 바꿔야 돼? No! 시간 단위 맞춰놨으니까 얘는 바꾸면 안 되고 그대로 1시간 1로 가야 되겠죠. 1시간 이내니까 부등호 방향.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겠네요. 됐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자,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는 X 아니야? 그치? 2분의 2X니까. 그죠? X가 되겠죠? X 더하기 4분의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분모 지게어 4, 4, 4 곱하니까 4X 더하기 1은 어떻다? 무식이냐? 4보다 작거나 같다. 1 넘어가니까 4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고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된다? x는 4분의 3이냐? 4분의 3.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말인 즉슨 최대 몇 킬로까지만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야? 4분의 3킬로까지만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됐니? 그죠? 그래요. 자, 근데 이거 약간 내가 또 불안해서 약간 TMI로 하나 넘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좀 문제를 치사하게 낸다고 치자. 문제를 치사하게 낸다고 치자. 만약에 역하고 상점의 거리를 미터로 물어봤다고 치자. 그쵸? 문제에서는 킬로미터라는데 미터로 물어봤다고 쳐요. 그죠? 그럼 이거 환산해줘야 돼. 4분의 3kg라고 쓰면 감점당합니다. 그럼 요거를 미터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분의 3을 소수로 바꾸면 0.75km 아니냐? 의심도 한번 해봐요. 0.75km는 곱하기 1000하면 미터가 되지 않냐? 그럼 미터로 환산하면은 750m가 되지 않겠냐? 그죠? 맞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거는 문제에서 몇 킬로미터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4분의 3km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혹시나 진짜 치사하게 만약에 미터로 물어봤다면은 750m라고 정확하게 환산을 해서 답을 써주세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마지막 유형 드디어 여러분들 정말 거속시만큼이나 싫어하는 소금물 농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3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소금물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어? 농도는 8%짜리 소금물 500g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물에 물을 증발을 시킨대요. 여러분들 물에다가 소금 타면 소금물 되잖아. 근데 그 소금을 가만히 냅두면은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냐? 아니야. 물은 점점 말라가지 않냐? 전문용어로 이걸 증발이라 하지 않니? 그죠? 근데 그 증발할 때 순수한 물만 날아가냐 아니면 소금이랑 같이 날아가냐? 증발할 때는 순수한 물만 날아가고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이거 약간 좀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여러분들 소금물을 계속해서 그대로 내두잖아. 나중에 물은 다 날아가고 밑바닥에 뭐만 남아? 꾸덕꾸덕 소금만 남아. 됐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발이라 하면은 순수한 물만 날아가는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럼 8% 소금물 500g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만히 놔뒀더니 물을 증발시켜서 10%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대요. 야, 이것도 생각을 해봐. 원래는 8%였는데 10%라면 농도가 더 진해진 거죠. 야, 소금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날아가. 그럼 가만히 냅두고 물이 날아갈수록 소금물이 더 짜지냐 싱거워지냐? 더 짜지죠. 약간 말이 좀 이상한데? 그쵸? 소금물 맛이 더 짜게 되지 않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금은 그대로 있는데 물만 날아가니까 점점 더 농도가 짙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8% 10%로 올라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그래요. 자, 그럼 어쨌든
이 소금물에 물을 증발시켜서 10%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 있죠? 몇 그램 이상의 물을 증발시켜야 되는지 구하시오. 대놓고 물어보고 있다. 뭘 물어봤어? 증발돼서 날아가는 물, 그죠? 증발되는 물의 양을 X, 단위는 못 써야 돼. 그람이야? 킬로그램이야? 그람이죠. X, 그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잡아야 되겠네요. 됐니?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소금의 양을 한번 좀 계산해 볼게요. 원래 그 증발되기 전에 소금의 양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도가 8%니까 100분의 8이 되겠고요. 소금물 몇 그램? 500g에 대한 8%니까 100분의 8 곱하기 500이 되겠죠. 되니? 요게 바로 원래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될 텐데요. 그 다음에 Xg만큼 물이 증발이 됐대. 증발됐더니 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 되고 싶대요? 10% 이상이니까 100분의 10 되지 않겠어? 곱하기 증발된 후에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 원래는 500g이었는데 그 중에서 Xg 날라간 거 아니야? 그러면 남게 되는 소금물 전체 양은 500 빼기 X가 되겠네요. 됐니? 오케이? 그래서 증발 전의 소금의 양과 증발 후의 소금의 양을 비교했는데 10%, 야 이거 부등호 방향 조심해라. 10% 이상이 되고 싶대. 10% 이상. 그럼 부등호 방향 이렇게 돼야 되겠죠. 10% 이상이니까. 그리고 이상이라 했으니까 짝대기 있어야 되겠죠. 됐니? 자, 그래서 문제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100분의 8 곱하기 500은 100분의 10 곱하기 500-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1차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분되네요. 그죠? 약분하니까 5대니까 8, 5, 40 되겠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약분 때리면 10분의 1 아니야? 10분의 1 분배법칙 때리면은 50 마이너스 10분의 1x가 되겠네요. 됐니? 자, 마이너스 10분의 1x랑 40이랑 자리 바꾸자. 그러면은 10분의 1x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50 빼기 40이니까 10 되겠죠. 됐니? 자, 양변에다 곱하기 10 때리면 되겠다. 그럼 최종적으로 x는 100보다 이상이다 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증발되는 물의 최소의 양은 몇 그램 이상이다? 최소 100g 이상은 증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됐니? 자, 12번 유형 마찬가지로 농도에 관한 유형이 계속 갈 텐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집중하면서 한번 수업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3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그래요. 자, 지금 보니까 3%의 소금물은 120g 있대요. 농도도 알려줬고 그 소금물이 120g 있다는 것도 알려줬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물은 농도가 8%래. 근데 몇 g이래? 안 알려줬어. 그지? 8%라는 농도만 알려줬지 8%짜리가 몇 g이다라는 거 안 알려줬죠. 눈치가 좋은 친구들은 이미 여기서 X를 잡아요. 뭘 X를 잡는다? 8%짜리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이미 잡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 미지수를 좀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안 그래도 또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잖아.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어쨌든 3% 소금물 120g하고 8% 소금물 Xg하고 둘이 섞는데요. 섞어서 섞은 놈의 농도가 6%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마지막에 물어보네. 8% 소금물이 몇 그램 필요하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 되겠니?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식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지? 자, 일단 3% 소금물 12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3%니까 100분의 3 되지 않겠니? 근데 얘 몇 그램 있대? 120g 있으니까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3 곱하기 1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소금물은 몇 퍼센트래? 8%라 하니까 100분의 8 되지 않겠니? 근데 얘가 몇 그램 있대? 그걸 몰라서 X로 잡았잖아. 100분의 8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8%짜리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네 둘이 어떻게 한대? 얘네 둘이 섞는다는 건 뭐야? 더했다는 거야. 뺐다는 거야. 얘네 둘이 섞었다는 거니까 더하기의 개념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걔네 둘이 섞어서 몇 퍼센트의 농도?
100분의 6% 농도가 되겠죠. 그지? 6% 이하의 농도를 만들고 싶고요. 그러면은 전체 소금물의 양이 얼마가 될까? 얘 120g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얘 Xg이었죠. 그 얘네 둘이 섞으면 전체 소금물의 양은 120 더하기 Xg이 되지 않겠냐? 그죠? 걔가 6%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100분의 6 곱하기 전체 소금물 120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 부등호 방향 조심해야 되겠죠? 부등호 방향. 6% 이하가 되고 싶대. 6% 이하니까 이쪽이 더 적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6% 이하니까. 그리고 짝대기는 이하니까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느새 1차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보면은 뭐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뭐 여러분들이 약분을 먼저 계산하든 아니면 분모 100을 없애든 그건 너희들 맘대로 하세요. 자, 근데 선생님은 분모 100을 그냥 다 없애버릴래. 그러면 양변에 100 곱해주면 이쪽은 뭐가 되겠냐? 100 곱하니까 다 날라가서 3 곱하기 120은 360이 되겠죠. 더하기 100 날라가니까 8x 되겠지 않겠니? 더하기 8x.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100 곱하니까 6만 남아. 그 6을 분배 법칙 뿌려주면은 6 곱하기 120은 720 되겠고 더하기 6x.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니? 자, 6x 넘어갑니다. 8x 빼기 6x니까 이쪽은 2x 되겠고요.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롱. 그리고 720에서 360 빼니까 360 되겠고 양변은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x는 180 이하가 된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인 즉슨 8%짜리 소금물이 최대 몇 g이라는 거야? 최대 180g까지는 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차 부등식의 활용 첫 라이브 방송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좀 아쉽네. 그저 생각 같아서는 뭐 더 수업을 하고 싶은데 뭐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프린트에 보면은 그 나머지 문제들 있잖아.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봐. 그저 비슷한 내용이니까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 프린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과서 문제집 등등으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모두들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